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바닷바람이 소리 없이 울부짖는 그 해변 별장에서 내 며느리 은지가 나를 향해 그 말을 뱉어냈다. 늙은 거지. 넌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족 모임의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문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날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파편 하나하나가 나를 재건할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부산의 이 별장으로 향했다. 내 아들 민준이와 은지, 그리고 그들의 딸 하린이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민준이는 바쁜 회사원으로 오랜만에 가족 휴가를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내 나이 65, 은퇴 후 홀로 사는 삶이 외로웠으니까. 별장은 은지의 부모님이 사준 고급 빌라였다.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파도. 도착하자마자 은지가 문을 열어주며 미소 지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은 아직 나도 알지 못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테라스에 모였다. 하린이가 장난치며 웃고 민준이가 와인을 따랐다. 은지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님, 그 옷 좀 구리시네요. 새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민준이가 웃으며 넘겼다. 은지야, 아버지 스타일이잖아.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스타일이라뇨.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아버님, 요즘은 청바지 입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이게 편해서. 그 순간 은지의 눈빛이 변했다. 날카로워졌다. 밤이 깊어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별장의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다. 은지가 민준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 회사 동료들한테 말하면 웃음거리야. 민준이의 대답은 희미했다. 은지야, 그만해. 하지만 은지는 계속했다. 늙은 거지처럼 보이잖아. 우리 집에 왜 오셨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문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은지가 문을 열고 나를 보며 소리쳤다. 늙은 거지. 넌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시작이었다. 나는 비를 뚫고 별장을 벗어났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내 삶을 되새겼다.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아내를 잃은 후 홀로 고군분투했다. 은퇴 후에도 민준이의 빚을 갚아주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 가족은 나를 버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갚아주리라.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분노가 아닌 그들이 아프게 느낄 만큼의 복수. 한국 사회의 가면 속에서 가족의 피는 가장 날카로운 독이 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로 올라와 오래된 다락방에 틀어박혔다. 내 손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은지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은지는 민준이와 결혼한 지 10년, 완벽한 며느리였다. 재벌 2세 출신은 아니지만 그녀의 야망은 컸다. 은지가 민준이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이미지로 관리했다. 아버님,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가족 사진이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항상 계산적이었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녀의 이미지에서 배제된 존재였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왜 돌아오셨어요? 은지가 걱정해요. 걱정.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좀 피곤해서.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찼다. 은지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완벽해 보였지만 한국 드라마처럼 완벽함 뒤에는 항상 어둠이 도사린다. 나는 옛 친구, 변호사 태식을 만났다. 태식아, 은지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나?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데? 나는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태식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이건 심각해요. 태식의 조사는 빨랐다. 은지는 과거의 회사에서 부정청탁으로 승진했다. 민준이의 상사와의 불륜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더 파봐야 해, 나는 말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5년 전, 은지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로 태아가 위험했지만 그녀는 중절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 민준이에게 아버지의 충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거짓말했다. 나는 그때 은지를 위로하며 내 돈으로 병원비를 댔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야망 때문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끊긴다는 두려움. 이 비밀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은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진 셈이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침묵했지만 이제 그 침묵이 끝났다. 복수의 첫걸음은 은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를 했다. 마케팅 팀장 은지 씨, 과거 부정 승진 의혹 소문은 퍼졌다. 은지는 당황할 터였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이 진짜 복수는 가족의 뿌리를 흔드는 데 있다. 태식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번잡한 빌딩 20층에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은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아버님, 이건 위험해요. 은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태식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 이미 나의 삶이 위험해졌어. 은지의 파일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이력서, 사진, 그리고 은퇴 전 내 회사 기록. 놀랍게도 은지는 내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15년 전 내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때 그녀는 야심차고 영리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그녀를 해고했다. 동료의 돈을 훔친 의혹. 증거는 없었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 그녀를 쫓아냈다. 그게 은지였어. 나는 중얼거렸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민준 오빠를 만난 후 복수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복수. 민준이를 통해 나를 파괴하는 것. 은지는 민준이와 결혼하며 내 재산을 노렸다. 민준이의 빚. 그것도 은지가 부추긴 거였다. 투자해보자는 그녀의 말로 민준이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나는 그 빚을 갚으며 내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녀의 꼭두각시였다. 태식아,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때릴 수 없으면 사회적으로 무너뜨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한국의 현대사회,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산다. 직장인들의 피곤한 눈빛, 가족의 웃음 뒤에 숨긴 비밀. 은지도 그랬다. 그녀의 SNS는 완벽했다. 가족 여행, 행복한 일상. 하지만 그 뒤에는 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골뱅이 올드멜리 벤지. 첫 포스트, 가족의 배신, 해변 별장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블러 처리된 은지의 얼굴.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 이게 무슨 드라마야? 현실인가? 은지는 반격했다.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은지가 울어요. 그 포스트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준아,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 은지는 착해요. 오해야, 착해.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증거를 하나씩 보냈다. 과거 해고 기록, 부정 청탁 메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날 밤 은지가 직접 전화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스며 있었다. 가족. 너는 나를 가족으로 봤나? 나는 물었다. 침묵. 그리고 그녀의 대답, 아버님은? 그냥 과거예요. 미래를 위해 희생해야죠, 희생. 그 단어가 내 피를 끓게 했다. 한국 드라마의 며느리처럼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뒤섞어 나를 짓밟았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할인이를 만났다. 손녀의 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할인이가 달려왔다. 엄마가 화나셨어.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좋은 이야기 해줄까? 나는 은지의 비밀을 아이 나이만큼만 말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할인이의 눈이 커졌다. 왜? 사랑 때문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 사랑은 이미 도구로 변했다. 은지의 반격은 빨랐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명예훼손 소송 걸어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이는 나를 설득하려 왔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은지 임신했어요. 임신? 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축하해. 이번엔 책임져. 하지만 내 조사는 계속됐다. 태식에게서 새로운 소식. 은지의 사고, 실제로는 음주운전이었어요. 은폐됐죠. 그 증거로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은지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눈이 내리는 그날, 나는 민준이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다. 배가 살짝 나온 모습. 아버님, 오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얘기 좀 하자.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은지야, 왜 나를 미워하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은 우리 미래의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 그 말에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은지야, 그건 아니야. 하지만 은지는 계속했다. 오빠, 생각해봐. 아버지의 그 오래된 사고 때문에 오빠 회사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못 받았잖아. 그게 우리 결혼 늦춘 거야, 애 사고. 20년 전 내 회사 화재. 직원 1명 다쳤다. 나는 책임을 지고 회사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진실은 은지가 그 화재를 일으켰다. 인턴 시절 복수로. 증거는 태식의 손에 있었다. CCTV 클립, 그녀의 지문. 나는 폭발했다. 은지야, 내가 그 불을 질렀지? 내 삶을 망친 게 너였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 없어요. 아버님 미쳤어요. 민준이가 나를 말렸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그날 싸움은 시작됐다. 은지는 울며 민준이를 설득했다. 오빠, 아버지가 나쁜 소문 퍼뜨려. 나 임신 중인데 민준이는 갈등했다. 혈육 vs 아내. 사회적 압력도 더해졌다. 골뱅이 올드멜리 벤지 포스트가 바이럴됐다. 뉴스에서 가족 배신 스캔들로 보도됐다. 은지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로.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아버님, 이게 복수예요. 우리 아이를 죽이려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할인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고한 아이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태식의 조사는 깊어졌다. 은지의 가족 배경. 그녀의 아버지는 정치인, 어머니는 재벌딸. 하지만 은지는 사생아였다. 그 트라우마가 복수를 부추겼어요. 와 태식 말했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동정은 복수를 약화시켰다. 아니, 그녀는 선택했어. 나는 결심했다. 세 번째 단계, 민준이를 내 편으로. 민준이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아버지, 은지가 변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화재 CCTV.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은지, 그는 무너졌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 순간, 민준이는 내 편이 됐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 시아버지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임산부라는 기사, 여론이 나를 비난했다. 늙은이의 질투.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한국 사회의 효도라는 가면이 나를 짓눌렀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아버지라는 낙인? 하지만 나는 버텼다. 밤마다 다락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최종 복수, 은지의 모든 비밀 공개. 기자회견. 하지만 그 전에 트위스트. 은지가 나를 찾아왔다. 아버님, 화해해요. 아이를 위해 그녀의 눈에 진심. 아니, 계산. 은지의 제안은 함정이었다. 그녀의 방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과거 일,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따뜻했다. 순간, 나는 흔들렸다. 정말 민준이가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 은지가 진심이에요. 하지만 내 직감이 말했다. 아니야. 태식에게 연락. 은지와의 만남, 감시해. 그날 밤, 은지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약으로 취하게 하려 했다. 커피에 섞인 수면제. 증거는 녹음기. 이걸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으면 돼. 그녀의 독백. 나는 피했다. 은지야, 내가 날 죽이려는 거냐? 그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늦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프레스 센터. 내 가족의 배신, 그리고 진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말했다. 15년 전 화재, 내 며느리가 일으켰습니다. 증거 여기 화면에 CCTV. 기자들의 플래시. 은지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 그녀는 부인했다. 조작이에요. 하지만 여론은 뒤집혔다. 미투 스타일로 피해자 목소리가 커졌다. 은지의 과거 불륜, 음주 사고가 파헤쳐졌다. 그녀의 회사,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 민준이는 은지를 떠났다. 내가 아버지를, 할인이는 나에게 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나빠.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모두가 실수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은지는 반격. 그녀는 자살 시도. 병원에서 시아버지의 복수로 기사,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여론이 다시 갈렸다. 시아버지 과잉 복수, vs. 며느리의 악행. 이 갈등이 소설의 핵심. 독자들은 누구 편? 은지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나는 정의로운 복수자. 나는 고민했다. 태식아, 그만둘까? 그는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끝까지 가야 해. 은지의 최종 카드. 그녀의 임신아이가. 내 손녀. DNA 테스트. 결과 민준이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옛 연인. 충격. 최고조. 은지의 병실에서 대면. 아버님, 아이는 오빠 거 아니에요?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눈물. 진심. 나는 말했다. 왜 그랬나? 야망 때문. 당신처럼 되기 싫었어요.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 사생아로서의 고통. 나는 흔들렸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실수했어. 화재 때 그녀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트위스트, 모든 게 내 착각. 아니, 증거는 사실. 하지만 동정. 나는 복수를 포기했다. 은지야, 새로 시작해. 민준이 돌아왔다. 아버지, 감사해요. 가족 재결합. 하지만 바이키치. 은지는 떠났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녀는 해외로. 하린이는 나와 살았다. 끝. 하지만 논쟁. 복수는 정의인가? 은지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선택이 파국. 나는 영웅. 피해자. 한국의 가족 드라마처럼 회색 지대. 바닷가 별장. 다시. 나는 홀로 서서 파도를 본다. 늙은 거지? 이제 자유로워.